첨단 자동차 안전과 교통사고 분석 연구의 현주소를 찾아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으로 가천 삼성 자동차 연구센터에 계신 김천호 팀장님과 백세령 박사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. 네. 삼성이라는 회사가 일반인들에게는 좀 다소 낯선데 그 간단한 회사 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? 예, 뭐 저희 회사는 한 40년 정도 된 안전벨트,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요.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삼성은 많이 알지만 삼성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. 일산에 근처에 있는 삼성 신도시를 하셔도 삼성이라는 회사는 잘 모르시는데 안전벨트로만 따진다고 그러면은 세계 랭킹 5손가락 안에 드는 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알아주는 인지도가 높은 회사고요. 뭐 안전벨트 이외에도 카시트라는 사업부도 가지고 있고요. 아마 카시트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보네스트 베네스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, 그다음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교통사고라는 어떤 이 또 분석 쪽 이쪽에서는 피시크래시라는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쪽 입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저도 뭐 삼성이라는 회사를 안 지가 거의 한 25,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꽤 오래된 것 같은데. 박사님은 제가 13년 전에 입사했을 때부터. 물론 그 훨씬 이전부터 예. 알고 있었으니까.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시트. 근데 그거는 좀 비교적 좀 최근에 이렇게 나왔는데 양은 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. 네네. 아마 안전벨트인데 이제 안전벨트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 보면 납품해서 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실 어느 회사에서 안전벨트를 납품했다 거기까지 생각들을 별로 안 하거든요. 알기 힘들죠. 관심도 없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반인들은 그런 데도 있어 뭐 이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굉장히 좀 큰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, 그죠? 예,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저는.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어쨌든 뭐 중견기업 회사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, 그죠? 팀 내를 이제 별도의 뭐 연구팀을 두고 지금 자동차 안전 관련 또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여지껏 쭉 진행해 오시면서 나름대로 성과랄까요? 그런 게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예. 뭐 우선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업체랑 대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저희 팀의 이제 주요 업무고요. 그 전에 업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속 선상에 있는 내용이 그 전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.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다양한 교통사고 이벤트들을 계속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차량 관점에서요. 뭐 대표적인 게 차량 정복이라든지 아니면 충돌이 왜 일어나는지 차량 뭐 결함은 모르겠어요. 저희는 저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. 근데 그런 쪽으로 다양한 학술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최근도 아니죠. 뭐 어떤 공공기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공공기관과 업무를 하면서 그들의 업무를 뭐 서포트하는 거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. 뭐 학술적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백세령 과장님 뭐 얘기할 만한 게 학술적으로도 뭐 대비는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학술적으로도 뭐 이렇게 학회나 이런데 성과물들을 종종 발표하는 걸로 보이던데. 원래 저희가 하던 업무가 교통사고 분석 업무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그냥 건 바이 건이라고 해야 되나요? 사고가 났을 때 그 해당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뭐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 이제 밝혀내고 종결하는 수준에서 끝났다면 요즘에는 이제 자율주행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사들이 사고를 안 나게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 결국에는 기존에 났었던 사고들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원인을 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저희를 이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보통 연간 한 100건 이상의 교통사고 분석을 하는데 기존에는 그 데이터를 그냥 그 하드디스크에 보관만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데이터를 다시 재분류해가지고 어떤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자동차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제 응용하려고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좀 사실 제가 보기엔 뒤늦은 감은 사실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하고 계신 일들이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의 이제 모 회사, 뭐 네. 볼보라는 회사에서 네. 그 안전 관련해 갖고 걔네들은 연구소 주변 네. 반경 200km 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그 출동해서 사고 원인을 그 체크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결국은 안전에 피드백하는 네네. 예, 그런 구조인데 아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서 이제 역할을 또 하시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. 구조는 똑같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들은 사고가 났을 때 네. 스웨덴의 교통사고 분석하는 볼보의 교통사고 분석하는 전문 센터가 있어요. 예.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볼보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으면은 경찰과 같이 가서 합동조사를 그렇죠. 진행해서 제대로 분류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놓고 자기 차량 안전 분야에 적용을 시키는 게 스웨덴의 볼보의 입장이고요. 예. 굉장히 오래된 30년이 그렇죠. 넘었죠. 예,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사실 시작됐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드레스덴 공대하고 하노버 공대하고 드레스덴 의대랑 같이 그다음에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를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분석이 되고 그 DB화 시킨 게 이제 지다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. 그렇죠. 예. 해외 전 세계적으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 CDS라고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렇죠. 분류 체계가 있고요. 근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분류 체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 제조국으로 따진다면 뭐 526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규모의 경제 측면, 뭐 규모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겠죠.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. 뭐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모르듯이 저희가 모르는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많이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우리나라는 뭐 미진하다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안전하고 또 하나가 이제 문화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 자동차 하면 우리가 뭐 많이 알려진 게 사실 보면 그 독일을 이제 강국으로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BMW가 됐든 벤츠가 됐든 뭐 뮌헨에 그 BMW 그 제조사 있는 그 지역 가보면 박물관이 굉장히 멋있게 돼 있잖아요. 사실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.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은 그 좀 굉장히 취약하지 않나. 그러니까 벤츠도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벤츠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뭐 BMW도 그렇고 그 세계 웬만한 나라들 수준에서 보면 뭐 소위 탑 브랜드에 들면 굉장히 좀 멋진 그런 문화도 있고 뭐 이 과시하는 그 역사성도 과시하는 그 안전성도 또 과시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이렇게 막 시작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죠. 네. 그러면 그 아까 뭐 일부 조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연구에 사용하고 계신 어떤 첨단 장비,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워낙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또 우리 백박사님 한번. 일단 저희 팀에서 특히 이제 제가 주로 운영하는 건 시험 어떤 하드웨어 장비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고요. 저희는 일단 PC 크래시라는 이제 교통사고 분석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PC 크래시는 이제 차대차, 차대 보행자, 뭐 그리고 탑승자의 어떤 그 충돌 특성 그리고 운동 특성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. 보통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어떤 문제를 풀 때 수식을 풀 수가 있는데 그 수식을 교통사고 분석에서 사용을 해서 이제 누군가 이제 뭐 가해자나 피해자한테 보여줬을 때 사실 이걸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. 그렇죠. 단순히 뭐 숫자 아니면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거를 이제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제 3차원으로 재현된 영상도 볼 수가 있고 이미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그 PC 크래시라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이제 마디모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뭐 보행자 사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. 뭐 조금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속 충돌에서의 이제 탑승자 이제 목 상해를 이제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. 뭐 그
이후에 사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아주 그냥 좀 일반화해 놓은 프로그램이거든요. 근데 사람은 뭐 운전했을 때의 어떤 자세나 또 뭐 긴장도,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의 어떤 기존에 있던 부상에 따라서 또 조금씩 그 상해 유무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필요하면 뭐 그 어떤 비슷한 어떤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구해서 이제 실제 시험도 하고 뭐 더미. 네. 더미를 통해서 시험도. 네, 맞습니다. 네. 하고 있고요. 그 시험은 저희 회사가 이제 안전벨트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안전벨트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시험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쪽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시험팀에 요청을 해서 시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 더미가 이게 센서 네. 부착에 따라서 부착 네. 정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네. 가격이 뭐 2배 이상 난다고. 네. 센서 값이 이제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네. 혹시 그 더미가 한 몇 개 정도나 있어요, 여기는? 저희가 뭐 테스트에 필요한 표준 더미들이라고 하잖아요. 네. 뭐 이 업계에서 말하는 하이브리드 쓰기, 그렇죠. 하이브리드 투 이런 그다음에 성인 더미, 성인하고 유아 더미, 아동하고 예, 뭐, 다 있는데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. 모델별로 다 보유하고 있고요. 몇 마리,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저희 업계에서는 그걸 이제 한 사람, 두 사람 이렇게 합니다. 한 마리, 두 마리 이렇게 그냥 하는데 개도 아니고. 예. 뭐 10마리 이상은 보유하고 있네요. 어쨌든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이제 분석하는데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어느 정도 다 이제 갖고 있고 네. 나름대로 그걸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, 그죠?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보면 이 충돌하고 그 충돌 거동이잖아요. 네. 그 지금 뭐 사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어떤 연구 측면에서 본다면, 근데 그쪽에 뭐 노하우를 많이 이제 확보하셨고 뭐 예. 그렇다 그러면 뭐 아까 탑이죠. 뭐 어떻게 예, 보면.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어떤 투자, 인력 투자, 그리고 시간, 그리고 어떤 공간 이런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나라에서 이 시장에서 돈이 안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. 안 그랬으면 저희 팀이 어떤 수익 창출 면에서 있어서는 돈이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. 왜냐면은 굉장히 시장이 작고 그렇죠. 예, 네.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. 근데 뭐 지금은 아까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자율주행이라는 시장이 커지면서 니즈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미처 필요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필요성이 저희 팀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. 그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그 예전에 뭐 네.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그 공공기관하고 이렇게 이 업무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어떤 프로그램끼리 어떤 호환 가능하도록 또 결합해준 저 소프트웨어도 네. 뭐 나름대로 개발도 하시고 네. 또 그 능력도 많이 키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부각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자랑을 하신다면. 일단 저희가 그 교통사고 분석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한 5가지, 6가지가 되거든요. 근데 이 소프트웨어들을 한 사고에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사고의 어떤 특성에 따라 그다음에 그 쟁점 사항에 따라서 이제 뭐 하나를 쓸 때도 있고 2개를 쓸 때도 있고 뭐 또 다른 조합으로 3개를 쓸 때도 있고 한데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쓰는 이유는 각각의 장점이 명확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쨌든 한정된 시간 안에 사고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큰 그 필요성이거든요. 그래서 시간을 줄이려면 예를 들면 차대차 충돌은 PC 크래시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해석이 끝났는데 수초 만에 끝나거든요. 근데 이제 마디모라는 프로그램도 차대차 충돌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똑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어내는데 뭐 짧게는 30분, 길게는 뭐 4-5시간이 걸려요. 근데 또 마디모라는 프로그램은 탑승자 상해를 볼 때는 아주 정확하고 그렇죠. 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아주 정확하거든요. 근데 이제 교통사고는 차량이 움직일 때 그 안에 있는 탑승자가 어떤 거동을 하는지를 뽑아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PC 크래시라는 프로그램으로 차대차 충돌에 대한 거동을 뽑아내고 그 거동 특성을 마디모에 넣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제 뭐 한 10시간 걸릴 시뮬레이션이 한 3-4시간으로 줄어들거든요.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각각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연동이 안 됩니다.
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의 특성,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지, 또 마디모라는 프로그램의 특성, 어떤 데이터를 그 인풋 값으로 받아들여서 시뮬레이션을 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해서 이 두 개를 이제 커플링 시키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부분이 저희 장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단순히 저희는 그냥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같이 사고 분석에 참여를 하거든요. 저희가 뭐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, 그다음에 뭐 새로운 어떤 사고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외에 나가서 그 기법을 배워오기도 하고요. 해외에서 교육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듣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일단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전체 과정을 저희는 다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 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네.